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재명이 자기 지역구에, 인천 자기 지역구에 대의원으로 자기 배우자 마누라를 기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자포자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이재명이가 이번 총선에서 노린 자기의 오른팔인 정청래와 또 박근혜 탄핵 때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준 유승민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등용한 이준석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동원하는 가운데서 이재명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 뭐냐? 대북 송금은 이화영하고 쌍방울 전 회장인 김성태가 쌍방울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북한의 경제 개발에 쌍방울이 참여한다는 이런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한 것이지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꼬리 자르기. 대장동 백현동의 아파트 비리는 자기는 정당하게 했고 민간 토건업자 혹은 사기꾼들이 성남시를 속여서 그들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간신히 이 정도로 막았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법치에 대한 무시. 쉽게 말하면 법치를 무시하고 정치로 윤석열이를 탄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로 이겨내겠다 하는 법치 무시하기를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권력 투쟁에 있어 가지고 국민에게 알려진 바로서의 이재명이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법의 단죄를 피해 간다고 하면 한국의 법치와 원칙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재명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시간을 끌면서 법치를 무시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전략은 정청래와 이준석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분석입니다. 첫째, 정청래는 사선으로서 아주 중진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는 이재명의 최고 참모로서 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자기가 행동대장이나 행동대원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초선이라든가 여러가지 변호사들을 지휘 감독하고
이재명을 구출해내려는 오른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 정청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마포구라는 그 좋은 자리, 알짜배기 자리를 차지해서 국회의원을 4번을 했지만은 큰 경력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력으로 보면은 대학의 과대표 한 것이 가장 큰 감투였고, 운동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뛰어다니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돈키호테처럼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대사들이 사는 집에다가 신라통에 불을 지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신용만 한 거예요. 이 사제폭탄이라 하면서 사제폭탄도 아니고 사제폭탄으로 신라로 불을 지르려고 했다라는 이런 경찰의 주장일 뿐이지 모든 게 미수로 거쳤어요. 그러나 불을 지르려고 하고 했으니까 2년의 징역을 살은 그걸로 운동권이라 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부족하고 자기 정체에 대해서 늘 그 한계를 느끼고 있다 보니까 하는 짓이 그 재선급이나 행동대원으로서의 역할에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이 이재명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이재명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지난 21년 11월 달에 국회에서 이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는데 사찰에 그 문화재를 보지도 않는데 문화재를 본다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국회의원답게 그 조계종이라든가 절의 그 대표회의들과 만나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 가가지고 조계종은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면서 비하를 하고 불교계에 막 비난을 퍼붓자 조계종으로부터 국회의원 사퇴, 민주당 제명, 그리고 정청래의 사과를 요구받았습니다. 결국 정청래도 사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청래의 한계, 리더십이 이런 곳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을 위한 청문회에서 사선 중진으로서 자기는 말리는 신우의 역할을 하고 충분히 그 자기 당원들에게 역할을 맡겨도 되는데, 그 행동대원으로서의 그 어떠한 조급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온갖 코미디를 하고 그 장군들을 불러서 희롱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결국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좀 신중하게 이재명을 보좌야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고나 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로서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역풍으로 지금 법사위원회에 굉장히 큰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재명 자체도 자범 전과 사범이고 지도자급이 아니고 또 정청래급 정도가 되다 보니 유유상종으로 어울린 것이니 어색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옆에서 이런 여러가지 갈등과 문제 소지를 조정하고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서 보좌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도
이런 사람이 이재명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재명은 야당의 최고 지도자인 당대표로서 보좌할 적당한 인물이 없으니 지금 정청래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재명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최고 지도자인 당대표를 보좌할 인물이 쉽게 말하면 동양적으로 신은섭한 외모라든가 말투라든가 거리라든가 판단력이 중후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도리어 불붙이고 부채질하고 있으니 이재명의 법치 무시하기와 시간 끌기는 정청래에 의해서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분석입니다. 둘째로 이준석이 이재명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적에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비례대표제 진출은 이번 22대 총선의 최대의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근거나 증거는 없지만은 한 번도 민주당이 진 적이 없는 화성을에서 더구나 제3당인 이준석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유승민 등을 중심으로 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지역구를 지느냐 제3당에게.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 총선에 대한 그게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하면 묻으려고 하는 놈들이 범인이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만약 이준석을 등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에 합의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 유승민이 한 역할을 이준석에게 맡기려고 하는 깊은 전술적인 선택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 국민의힘 내부 성 안에서 빗장을 열어달라는 뜻입니다. 내부 배신자들을 규합해서 성 안에서 불을 지르고 성문을 열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매사가 자기 잘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누구를 속였던 전략을 잘 짰던 어쨌거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은 그 남을 속이는 자기의 전략이나 자기의 잘난 덕이라는 말로 설명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은 이재명의 제안이나 이재명의 구명의 역할 담당을 해달라고 할 때 이준석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몰두하지 이재명이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옳든 그르든 권력투쟁에서의 상대방이 퍼뜨려 놓았던 선전선동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노리고 있는 시간 끌기, 즉 법치를 무시하는 것과 시간 끌기를 통한 법무시라는 전략 전술이 정청래나 이준석에 의해서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생명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상황을 눈치채게 된 이재명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지역구에서라도 마지막 버팀수, 지역구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수진의 배우자인 해경궁 김해경이를 대의원으로 기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는 자포자기를 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경기지사인 김동연이 다음 대선에 야심을 드러내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의 일환으로 반 이재명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재명의 요구를 거부하고 마이웨이 자기의 정치적 일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만들려는 당심을 극복한 우원식이 자신의 개성대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차분하게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반 이재명의 지도자로서의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을 구해줄 구명줄은 없어졌고 디디고 버틸 발밑의 디딤돌도 허물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이제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졌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로 탄핵에 신용을 하고 있는 것도 양심적으로 이재명에게 은혜를 잊고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허장성세, 허위로 이재명에게 명분을 보이는 것일 뿐 실질적인 이재명의 구명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정치적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어떤 강의 내용입니다. 즉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없고 법의 죄를 받을 건데 그가 기획하고 있는 법치 무시, 즉 깔아뭉개기와 여러 가지의 법치를 무시하고 정치를 앞세우는 전략에 정청래와 이준석이 그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이재명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었고 또 자기 생명을 단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의드렸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이재명의 마누라를 지역구에 대의원으로 내세웠다는 그걸로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이 났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표출하고 그것이
항복 문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두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시고 많은 구독을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